손흥민의 연일 빛나는 경기력이 큰 화제입니다. 그의 어시스트 능력은 이제 유럽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공격수가 아니라 공격수와 미드필더의 역할을 완벽하게 겸하는 멀티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그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더 이상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그의 반박 빠른 패스는 어떤 수비라도 막아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얼마 전 웨스트햄전에서는 토트넘에서의 400번째 경기 출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골 사냥을 나서며 그의 활약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중 하나에서는 풀럼에 패배하고 웨스트햄과는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토트넘이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집중력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토트넘에게 있어 구단과 선수들에게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이며, 많은 경쟁팀들도 이 시기에 승점을 드랍하고 있는 만큼 다른 팀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맨유는 첼시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사실상 이제 챔스 경쟁에서 탈락해버렸고, 에스턴 빌라와 브렌트포드의 바로 직전 경기는 토트넘 소속으로 브렌트포드 임대로 가 있는 레길론이 2개의 어시스트 기록하여 3대3 무승부에 공헌하며 갈길 바쁜 에스턴 빌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이번 노팅엄전을 잡아내면 드디어 4위로 올라설 수 있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아직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입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팰리스와 루턴타운전의 골에 이어 이번 노팅엄전에서도 토트넘 홈 경기 3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나섰습니다. 이번 선발 라인업은 그동안 봐왔던 변함없는 주전 멤버들이었지만, 한 가지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클루셉스키가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는 건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가 여러 차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클루셉스키가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던 선수였는데, 확실히 최근 도를 넘는 이기심과 탐욕스런 플레이는 결국 포스텍 감독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겼고, 존슨과 베르너는 클루셉스키 사례를 보고 배우면서 최대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타적인 플레이를 목적으로 경기에 뛰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홈그라운드인 만큼 역시나 전반전부터 경기장을 폭넓게 사용하며 강한 전방 압박으로 노팅엄의 수비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직전 웨스트햄의 한 방을 얻어맞은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그 방향성이 엿보였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비록 17위에 위치한 최하위권 팀이지만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는 경기가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노팅엄은 그동안 연패만 기록하다 바로 전 경기에서는 풀럼까지 잡아내며 결코 강등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니, 토트넘이 자신들의 홈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이유기도 했습니다. 대략 15분 만에 점유율이 7대3까지 벌어지며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으나 유효 슈팅이 단 1개도 나오지 않았고, 특히나 최전방에서 패스미스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것은 손흥민이었는데요. 곧바로 선제골 상황으로 이어졌죠. 16분경 손흥민은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역시나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들의 위치 선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토트넘을 상대하는 약체팀들은 수비수를 중앙지역에 몰아놓고 거의 4-5명이 되는 선수들이 손흥민 하나를 견제하기 위한 대형을 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5백 라인과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오로지 손흥민 1명을 바라보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 측면의 베르너에게 엄청나게 광활한 공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공을 받지조차 않고 그대로 옆으로 흘리면서 그대로 흐름을 이어갔고, 적절한 타이밍에 베르너에게 패스를 찔러 넣어주며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수의 대인마크에서 벗어난 베르너는 편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이날 날카로운 크로스를 노팅엄의 수비수가 걷어내려다 그만 자책골을 꽂아놓고 만 것입니다. 노팅엄은 오늘 준비해온 손흥민 대응 전술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물론 수비수 3-4명 이상을 붙일 만한 가치가 있는 월드클래스 선수지만, 이미 손흥민은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접하며 이미 2골이나 있었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내려와 모든 공격 상황을 재빠르게 처리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플레이를 자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하고 있는 손흥민의 발끝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제골을 창출해낸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의 클래스를 엿볼 수 있던 환상적인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발목을 잡는 건 후방 수비진이었습니다. 전반전만 해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전부 리그 베스트급에 들만하다며 온갖 찬사가 이어졌지만, 후반기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은 그야말로 별로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최근 토트넘이 승점을 드랍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27분 토트넘의 뒷공간은 아주 허허벌판으로 크게 열렸고,
측면에서 노팅엄이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며 크로스를 연결, 그리고 크리스 우드가 공을 돌려놓으면서 동점골을 기록한 것인데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데인마크 능력이었죠. 다시 한번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심지어 메디슨은 여기서 인성질 시전하며 아예 경기를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박스 경합 과정 주먹으로 상대 수비수의 복부를 가격하면서 거의 퇴장 직전 상황까지 놓였는데요. 운 좋게도 심판이 이 상황을 넘어가며 토트넘은 자칫하면 10대 11로 싸워야 했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으나, 이처럼 경기장 안에서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메디슨은 역시나 후반기 토트넘 최악의 선수 중 하나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완전히 예상과는 정반대로 경기가 흘러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사르와 비수마 2명의 중원을 모두 빼고 그 자리에 벤탄쿠르, 호이비에르를 투입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또 집중력 부족으로 위협적인 기회를 내주며 경기가 참 어렵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손흥민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발끝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51분 박스 중앙 부근에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되었고, 손흥민은 여기서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모두 끌어들인 뒤 한 템포 빠르게 바로 옆에 판더펜에게 공을 연결했습니다. 판더펜은 이 공을 왼발로 지체 없이 처리하였고, 이 강력하고 호쾌한 슈팅은 그대로 노팅엄의 골망을 흔들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 선제골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출발했고, 두 번째 골은 직접 자신이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하자 그 후 토트넘의 공격은 일사천리가 되었는데요. 57분, 토트넘이 측면 전개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 크로스를 머리로 살짝 돌려 놓으며 공은 뒤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 자리에는 페드로 포로가 서 있었고, 킥에는 일가견이 있는 포로가 그대로 논스톱 발리 슛으로 처리하며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고작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역시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영웅적인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4위로 올라서며 이제는 확실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중요한 홈 경기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다가오는 13일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드리블을 선보이며 상대 수비수들을 무력화하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즌 손흥민의 결정력은 물론이고 패스, 플레이메이킹, 크로스, 킥 등의 기술적인 면모들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그가 공격수인지 미드필더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에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대결에서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7경기 동안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집중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손흥민의 발끝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과거와 같은 활약을 펼쳐 연이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의 활약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있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